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준호의 탈락에 대해 고일석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고 합당에 찬성하고 공소청 법안 정부안을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친문 부활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고립시키려는 반명으로 모는 세력이 있었고,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그 대표주자 역할을 했다. 당원의 60-70%를 반명으로 딱지를 붙여 몰아세우면서 그들에게 표를 달라고 나서는 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행위인지가 늘 궁금했고 지금도 궁금하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주다르크의 과반 득표 당선은 대통령 발의를 앞세운 뉴 이재명 분파에 대한 사형 선고로 해석해야 옳다. 자, 결과가 이러함에도 경선에 탈락한 직후 한준호는 자신의 라방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힘을 냅시다. 대통령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실망하고 이런 한 번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물러서고 그렇게 하면 대통령님이 고립됩니다. 이에 대해 또 고일석 언론인은 앞으로도 맹렬 명파리와 반명몰이에 더욱 분골쇄신 매진하겠다는 한모 경선 낙선자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추미애 당선 직후 뉴파리들이 추미애 후보가 아니라 국힘 후보를 뽑겠다는 반응들이 나왔고,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요청드립니다. 추미애 후보가 과반 득표로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일각의 해당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공식 경기도지사 후보로 결정된 이후 남경필 찍자던 자들과 같은 수법입니다. SNS에서 H 후보 지지했다가 민주당 추미애 후보 떨어뜨리자는 자들, 민주당 당원인 듯 행동하면서 국힘 후보 찍자고 선동하는 자들, 당이 직접 나서 파악하고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추미애의 한방의 승리는 위대한 당원의 집단지성의 승리고, 한준호의 탈락은 뉴 이재명이 한줌임을 보여준 것인데, 정작 한준호가 고립될 것으로 걱정해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이현주인 듯합니다. 지난 2024년 7월 대구에서 최고위원 선거 유세를 할 때 당시 이현주 후보는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단순히 상대 진영과 싸우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 외형까지 흡수해서 동진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구 경북에 있는 민주 보수 세력, 중도 세력,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동지가 될 것입니다. 8일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정복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그리고 대구를 두고 동진정책 같은 단어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무슨 지역 정보 게임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낡은 언어는 대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대구는 누군가의 전략적 표밭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와 공동체를 떠받쳐온 자부심의 도시입니다. 이제 그 자부심 위에 새로운 성장,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회를 더해야 할 때입니다. 박규환 최고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결코 대구로 동진하지 않습니다. 아니, 동진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지향, 민주당의 마음은 이미 대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구에 상주할 것입니다. 대구에 항주합니다. 법사위에서 국힘의 박상용 편들기가 기가 찹니다. 자, 증인 고발의 건을 보면 저는 우리 옛말에 3인 성호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5인 살인이다, 5인 조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이거 검찰청법상의 징계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은 아니죠. 최종적인 징계 처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직무집행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검사징계법 8조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지금 직무정지되는 게 뭐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차피 일도 못하는데 2달 뒤면 검찰 사라지는데 그게 법적으로 유효하면 어떻고 안 유효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온산에서 발가벗겨져 가지고 사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게
뭐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의중을 했다면 그 당시 국감 직후에 또는 입법청문회 직후에 그분이 증언을 했으니까 문제 있으면 그때 바로 여러분들 의중죄로 고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했어요? 의중 혐의가 없으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참 지나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가 터져요? 예? 뜬금포를 이분을 갖다가 의중죄로 고발하겠다? 왜 그래? 왜 지금 이게 무슨 뭐 배구의 시간차 공격도 아니고, 예?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거짓말하는 검사 고발하겠다는 게 그렇게 야당이 발벗고 나서서 반대할 만큼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검사 하나 처벌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건 조작했고, 그리고 피의자, 공박에 몰려있는 피의자 회유하고 협박하고 해서 허위 진술을 얻어냈으면 처벌해야죠. 그러라고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 줬으니까 검사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전에 있었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한 발도 나아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해외 공문서, 중국 공문서 위조해서 그 법정에 버젓이 들이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가 망신 다 시켰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다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검찰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등장했던 이시원이 지금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검사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는 고발권만 있으니 고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인정되면 기소해라. 이렇게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차 특검에서 공소 취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2차 특검이 어떻게 그 공소 취소를 합니까? 공소 취소 권한은 현재 검사들,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들이 권한이 있지 특검은 공소 취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2차 특검에서 공소 취소한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박상용 검사를 입법청문회를 했고 9월 22일날 작년 9월 22일 입법청문회를 했고 작년 그다음에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2차례 증언을 시켰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박상용 그 당시 이제 법무부 감찰 결과가 났었는데 박상용 검사가 한 얘기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무부 감찰과 대검 감찰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분명하게 경고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죠. 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피고를 불러내고 일요일 날 불러내고 그리고 수십 번을 불러내고 그리고 회유하고 조작하고 봉작하고 진술 세미나하고 진술 세미나 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술 세미나 오늘 증인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했는데 지금 진술 세미나 한 적 없다고 그랬죠? 시킨 적 없다 그랬죠? 네, 없습니다. 위증. 그러면 연어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위증. 해초밥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위증. 기가 막히게 위증을 했습니다.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고 더 눈을 또렷이 그리고 턱을 더 치켜들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의 작성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